안녕하세요. 대회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은 한화 시스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는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관점을 두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금일 시간에는 조금 짧고 굵게 이 한화 시스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특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부분과 이 AI 모멘텀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고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산주가 이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고 이 마지막으로는 엮여있는 산업적인 전망을 통해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될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우선은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죠. 이 부분별 매출액 비중입니다. 이 방산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74%가량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된 사업은 방산이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이 ICT 부분과 신사업 부분으로 나머지는 이루어지고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과도 엮여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AI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이 AI 부분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것은 이 투자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. 이 대략적인 산업 전망은 마지막에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분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봤고 이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때부터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폴란드양 이 수출이 증가를 한다라는 이슈가 겹치면서 이 방산주 전반적으로 이 호재성 이슈가 존재했습니다. 자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년 3월부터 제대로 된 상승 포인트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매출액이 증가를 해도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거나 영업이익이 멈춰 있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3년 3분기, 23년 3월부터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포인트에 맞춰서 시가총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참고사항으로 이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 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. 앞서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방산 부분, 뭐 ICT, 이 신사업 부분에는 UAM부터 위성통신, 특히 위성통신과 관련돼서 이 AI 모멘텀이 섞여 있다. 특히 디지털 플랫폼 역시 AI와 관련이 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, 이 결국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어떤 트렌드, 이 산업적인 테마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에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과도 엮여 있고 또 AI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포인트 부분이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넘어가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 초입부에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, 최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이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정세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투자처를 파악을 할 때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역시 2024년에 주도주가 방산주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 자체가 방산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또 최근에 이 폴란드양 이 수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수은법 관련된 기재위 통과 여부였습니다. 이 수은법 기재위가 통과가 되면서 이 관련된 리스크가 오프가 되었다. 그래서 이 방산 부분에서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정세가 좋지 않을 때 이 방산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앞서서도 제가 AI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AI 관련돼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하면 밀리테크 4.0이라는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.
이 방산 관련된 이 시장에서도 신시장이 열리는 거죠. 그래서 이 밀리테크 시대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억 11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약 3천억 달러까지 대략적으로 10배가량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. 자, 이러한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, 특히 국내 이 방산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.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한국의 이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, 이 수출 증가율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. 대략적으로 177%가량 증가를 했는데, 이 러우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무기 수요가 증가를 했죠. 그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이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.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죠. 자, 그리고 이 공급에 대한 납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이 문화 자체가 이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존재를 하죠.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저가 그리고 이 퀄리티도 높은 무기를 빠르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한국 방산 수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2035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멘토님께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렸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시장 규모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앞서서 이 국내 증시는 이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테마성과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규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, 이 시장 규모 자체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 대략적으로 4배에서 5배가 상승을 합니다. 연평균 성장률이 36.2%가 되는 만큼 AI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.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, 앞서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 바로 디지털 플랫폼 또 위성통신과 엮이면서 AI 모멘텀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방산에 대한 부분과 AI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 하나 시스템이 가장 큰 관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하나 시스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